신랑이 안 왔어요. 예식장의 문이 스르륵 열리며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지은이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객들의 속삭임이 웅성웅성 퍼지기 시작했다. 서울의 번화한 웨딩홀, 유리창 너머로 한강의 물결이 반짝이는 오후였다. 시계는 정확히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신랑 민주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지은이는 제단 앞에 홀로 서서 손에 쥔 부케를 꽉 움켜쥐었다. 꽃잎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조용한 비명처럼 소리를 냈다. 아름은 뒷자리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준. 그 이름만으로도 속이 메스꺼워지는 그 남자. 아름은 민준의 전 여자친구 중 하나였다. 3달 전 그들은 헤어졌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민준이 아름을 버렸다. 너는 너무 강해. 내가 숨이 막혀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아름은 그 말을 곱씹으며 웃었다. 강하니. 그건 그냥 핑계였다. 민준은 항상 약한 척하며 도망쳤으니까? 오늘 지은이의 결혼식에 초대받은 이유는 그 때문일까? 민준이 보낸 초대장에는 우리 추억을 함께 나누자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추억. 웃기지도 않았다. 아름 옆에 앉은 아린이 작은 한숨을 쉬었다. 아린도 민준의 전 여자친구였다. 그들은 서로를 처음 본 적이 없었다. 초대장에 적힌 이름 목록을 보고도 아름은 그냥 다른 피해자쯤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아린의 눈빛을 보자 뭔가 달랐다. 아린의 눈은 깊고 슬픔이 스며든 호수 같았다. 이런 결혼식에서 왜 우리가 불려왔을까요? 아린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분노가 아름의 피부를 스쳤다. 아름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민준의 장난기일지도. 예식장은 점점 소란스러워졌다. 지은이의 어머니가 무대로 달려와 딸을 안아주었다. 준이가. 교통사고, 누군가의 헛소문이 퍼졌다. 하지만 아름은 알았다. 민준은 그런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항상 계산적이었다. 대학 시절 아름과 민준은 같은 동아리에서 만났다. 서울의 가을, 단풍이 물든 캠퍼스에서. 민준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고 아름은 그 소리에 매료되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다. 그의 사랑은 가벼웠다. 너처럼 예쁜 애는 처음이야. 그의 칭찬은 달콤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다. 헤어질 때 아름은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홀로 한강변을 걸었다. 바람이 차가웠고 그녀의 마음도 그랬다. 아린의 이야기는 달랐다. 그녀는 민준을 직장에서 만났다. IT 회사, 강남에 번쩍이는 빌딩. 민준은 팀장으로, 아린은 신입이었다. 아린 씨, 당신의 아이디어가 빛나요. 그의 칭찬에 아린은 설렜다. 하지만 민준의 사랑은 소유욕이었다. 왜 다른 남자랑 웃어? 그의 질투는 아린을 가두었다. 결국 아린은 그만두었다. 자유가 필요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오늘 이 결혼식에서 아린은 왜 왔을까? 민준의 초대가 호기심을 자아냈을 뿐이었다. 갑자기 문이 다시 열렸다. 하지만 들어온 건 신랑이 아니었다. 5명의 여자들이 동시에 들어섰다. 모두 민준의 전 여자친구들. 아름은 숨을 죽였다. 초대장 목록, 아름, 아린, 수진, 혜리, 미경. 그들은 서로를 모르는 사이였다. 지은이가 그들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언니들, 지은이도 민준의 과거를 알았을 터. 하지만 초대한 건 민준이었다. 왜? 예식장은 얼어붙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준이 우리를 불러서 뭐 하자는 거지? 그 순간 아름의 마음에 불꽃이 피어올랐다. 이건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었다. 민준의 마지막 장난, 아니 복수. 아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 이야기 나눠요. 여기서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린이 아름의 손을 살짝 스쳤다. 그 접촉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한강의 바람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하지만 잊히지 않을 감촉. 그들은 예식장 구석으로 모였다. 하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상관없었다. 수지는 30대 초반, 민준의 첫사랑이었다. 민준은 항상 영원이라고 했어. 그런데 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혜리는 패션 디자이너. 그는 내 디자인을 훔쳐서 자기 공으로 돌렸어. 미경은 선생님. 아이들처럼 순수하다고 믿었어. 착각이었지. 아리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민준은 우리를 장난감처럼 다뤘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아름은 그 말을 되새겼다. 자유. 그녀의 삶은 항상 자유로웠다. 부모님의 기대 속에서 자란 아름은 서울의 바쁜 일상에서 작은 반항을 즐겼다. 카페에서 일하며 책을 읽고 친구들과 소주를 마시며. 하지만 민주는 그 자유를 앗아갔다. 너는 내 거야. 이 그의 말은 족쇄였다. 이제 이 순간 아름은 느꼈다. 이 5 여자들 사이에서 진짜 연결이 시작되고 있었다. 특히 아린과 아린의 미소는 민준의 그것과 달랐다. 진심이었다. 지은이가 다가왔다. 언니들, 민준이 정말 안 올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아름은 지은이를 안아주었다. 미안해. 하지만 너는 강해. 우리처럼. 그 말에 지은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예식장은 이제 혼란이었다. 민준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준이가 사라졌대. 속삭임이 퍼졌다. 아름은 창밖을 보았다. 한강이 흐르고 있었다. 물결처럼 삶도 흘러간다. 하지만 오늘 그 흐름이 바뀔 터였다. 아린이 아름에게 속삭였다. 커피 한 잔 어때요? 여기서 나가서 아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손이 다시 스쳤다. 이번에는 우연이 아니었다. 예식장의 문을 나서며 아름은 느꼈다. 이 만남이 운명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서울의 가을바람이 그들을 감쌌다. 서울의 거리는 항상 바빴다. 결혼식 홀을 나선 아름과 아린은 택시를 타고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빌딩들, 네온 사인, 그리고 사람들의 발걸음. 아름은 창가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다. 민주는 왜 우리를 불렀을까? 장난으로 아린이 웃었다. 그 미소는 부드러웠다. 아마도 그의 마지막 쇼바일 거예요. 민주는 항상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으니까. 아린의 말에 아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삶은 민준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다. 민준 이전, 아름은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어머니의 작은 찻집에서 자라며 녹차 향과 함께 책을 읽었다. 아름아, 세상은 넓어. 하지만 마음은 좁아지지 마. 어머니의 말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그 마음을 좁혔다. 데이트할 때 그는 항상 가족처럼 지내자고 했다. 한국의 전통 가족처럼. 하지만 그건 통제였다. 아름은 민준의 어머니와의 만남을 기억했다. 결혼하면 아이 셋은 낳아야 해. 그 말에 아름은 숨이 막혔다. 그녀는 아이를 원치 않았다. 아니, 그런 삶을 원치 않았다. 아리는 다른 이야기였다. 그녀는 제주도 출신으로 서울로 상경한 지 3년째였다. 푸른 바다와 검은 현무암이 그리웠다. 민준과 만난 건 우연이었다. 회사 파티에서 소주잔을 들고 웃던 그날. 아린 씨, 제주 사투리가 귀여워. 민준의 말은 달콤했다. 하지만 곧 그의 질투가 시작되었다. 왜 친구랑 통화해? 나만 봐. 아린은 제주의 바람처럼 자유로웠는데 민준은 그녀를 가두려 했다. 헤어진 후 아린은 홀로 제주로 내려갔다. 바닷가에서 울며 이제 자유야 라고 외쳤다.
공원에 도착한 그들은 벤치에 앉았다. 한강의 물결이 반짝였다. 가을 잎사귀가 바람에 흩날렸다. 아름이 말했다. 나 민준한테 속았어. 그의 사랑이 진짜라고 믿었어. 아린이 손을 뻗어 아름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하지만 이제 알았어. 진짜 사랑은 강요하지 않아. 그 손의 온기가 아름의 가슴을 녹였다. 한국의 사회는 보수적이었다. 특히 여성의 사랑에 대해. 레즈비언. 그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야. 일 친구들의 말이었다. 하지만 이 순간 아름은 느꼈다. 아린과의 이 감정은 자연스러웠다. 그들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수진의 이야기부터. 수진은 민준의 대학 시절 연인이었다. 민준은 시를 썼어. 너는 내 영원한 봄이라고. 그런데 겨울에 날 버렸지. 혜리는 웃으며 말했다. 그는 내 스케치를 훔쳐서 자기 포트폴리오에 넣었어. 패션쇼에서 박수 받을 때 난 뒤에서 울었어. 미경은 조용히. 민준은 아이들처럼 순수하다고 믿었어. 학교 축제에서 손잡고 춤췄는데 다음 날 다른 여자랑. 지은이는? 그녀는 민준의 현재였다. 하지만 이제 과거가 되었다. 갑자기 아린의 전화가 울렸다. 수진이었다. 여기와. 민준의 메시지 받았어. 그들은 다시 모였다. 카페 한옥으로. 전통 한옥을 개조한 카페, 나무 문살과 다도 세트가 어우러진 곳, 서울의 옛맛을 간직한 그곳에서 5 여자가 둘러앉았다. 민준의 메시지, 미안해. 너희를 불러서. 하지만 이 결혼식, 내 마지막 선물이야. 각자 이야기 나눠. 그리고 자유로워져. 아름은 분노가 치밀었다. 선물. 이건 모욕이야. 아린이 아름의 어깨를 토닥였다. 분노하지 마. 이게 그의 방식이야. 하지만 우리는 강해. 그 말에 아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한국의 여성들은 강해야 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랑에서. 어머니의 삶처럼. 아름의 어머니는 홀로 찻집을 지켰다. 아버지가 떠난 후 여자는 스스로 서야 해라고 하셨다. 아름은 그 말을 떠올렸다. 아린의 손이 다시 스쳤다. 이번에는 놓지 않았다. 카페에서 나온 그들은 산책을 했다. 인사동 거리, 전통 기념품 가게와 길거리 음식 냄새. 떡볶이와 호떡의 향기가 그들을 감쌌다. 혜리가 말했다. 민주는 항상 한국적인 사랑을 외쳤어. 하지만 그건 그의 이기심이었지. 미경이 덧붙였다. 우리 문화는 가족을 중시해. 하지만 사랑은 개인의 거야.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이가 전화했다. 언니들, 나 민준 포기할게.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어? 아름과 아린은 뒤처져 걸었다. 아린 씨, 당신은 어때요? 민준 후에 아린이 멈춰 서서 아름을 보았다. 나 이제 새로 시작하고 싶어. 제주처럼, 바람처럼. 아름의 심장이 뛰었다. 그 눈빛에 사랑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한국에서 레즈비언 사랑은 쉽지 않았다. K드라마처럼 로맨틱하지만 현실은 가시밭길이었다. 그날 밤, 아름은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오늘 누군가의 손이 따뜻했다. 그 이름은 아린의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별처럼 빛나는 도시,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외로움. 아름은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자유의 냄새. 며칠 후, 아름의 삶은 변했다. 민준의 장난으로 시작된 만남이 이제 그녀의 일상이 되었다. 5 여자들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다. 자유의 꽃이라는 이름. 매일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수지는 오늘 민준의 시를 불태웠어. 해방감이라고 올렸다. 혜리는 새 디자인을 보여주며 기건 내 거야. 훔칠 사람 없어. 미경은 학교 아이들의 사진을 올렸다.
아이들은 순수해. 민준처럼 위장 안에 지은이는 혼자 여행 갈게. 부산으로 와라고. 아름은 그 모든 메시지를 보며 웃었다. 하지만 가장 기다리는 건 아린의 메시지였다. 아린은 제주 이야기를 자주 했다. 검은 모래사장, 파도 소리. 서울의 소음이 싫을 때 아름은 상상했다. 제주에서 아린과 함께? 하지만 현실은 서울이었다. 아름의 직장, 작은 출판사, 책 냄새와 종이 더미 속에서 일했다. 아름씨, 연애는 어때? 상사의 농담에 아름은 웃었다. 끝났어요. 새로 시작할게요. 하지만 그 새로는 아린이었다. 한 주 후, 그들은 다시 만났다. 제이짐자일뱅, 전통 사우나. 서울의 유명한 곳, 룡산 사우나.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며 그들은 속 이야기를 꺼냈다. 수증기 속에서 피부가 붉어지며 솔직해졌다. 민주는 나한테 결혼하자라고 했어? 그런데 다른 여자랑 이수진의 고백. 해리가 말했다. 그는 내 꿈을 비웃었어. 패션. 돈 안 돼. 미경은 교사라는 직업을 잔정적이라고 칭찬했지만 실제론 지루하다고 지은이는 민준의 약속은 항상 늦었어. 이번에도. 아름과 아린은 구석에서 속삭였다. 아린 씨, 나 왜 당신이 좋아? 아름의 말은 떨렸다. 아린의 눈이 커졌다. 나도. 그날 공원에서부터 그들은 손을 잡았다. 사우나의 습한 공기 속 그 접촉은 뜨거웠다. 하지만 로맨틱하게, 감정적으로. 키스는 없었다. 대신 눈빛으로. 한국의 문화는 이런 사랑을 숨기게 했다. 가족이 알면 아린의 걱정. 아름은 천천히. 우리처럼 강하게. 밖으로 나온 그들은 옷을 갈아입고 사우나 안옥상으로 갔다. 서울의 밤하늘이 펼쳐졌다. 별은 적었지만 도시의 불빛이 별 같았다. 민준의 반역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어. 아린이 말했다. 아름은 고개를 끄덕였다. 반역. 민준의 배신이 아이러니하게 그들의 사랑을 열었다. 하지만 충돌이 왔다. 아름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아름아, 민준이랑 헤어졌다고? 왜? 좋은 집안이었는데. 아름은 덤마.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어머니의 한숨. 여자는 안정된 사랑을 찾아야 해. 결혼해서. 아름은 전화를 끊고 울었다. 아린이 안아주었다. 나도 그래? 제주 가족은 서울 남자 잡아라고만 해. 그들의 눈물이 섞였다. 한국 사회의 압박, 보수적인 가치관. LGBT 사랑은 이슈였다. 뉴스에서, 드라마에서조차 조심스럽게 다뤄졌다. 다음 날 민준이 나타났다. 카톡으로. 미안. 도망쳤어. 너희 덕에 깨달았어. 아름은 답했다. 너의 선물, 고마워. 하지만 우리는 내가 필요 없어. 민준의 메시지, 아름아, 다시 만나. 아름은 삭제했다. 대신 아린에게 전화했다. 오늘 한강 가요. 한강변에서 그들은 자전거를 탔다. 바람이 머리를 흩뜨렸다. 아린, 우리. 사귈까? 아름의 고백. 아린이 웃었다. 이미 사귀는 것 같아. 그들은 손을 잡고 달렸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 상관없었다. 이 순간 그들은 자유였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아름은 알았다. 이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가족, 사회, 그리고 그들 자신. 사랑은 시작되었지만 쉽지 않았다. 아름과 아린의 관계는 비밀스러웠다.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아름씨, 남친 생겼어. 동료의 질문에 아름은 아직 이라고 웃었다. 아린도 마찬가지? 제주에 갈 때 데려가 줄까? 친구의 농담에 혼자가. 한국의 직장 문화는 사생활을 존중하지만 LGBT는 여전히 특별한 이야기였다. 그들은 조심했다. 하지만 5 여자들의 모임은 그들의 피난처였다. 매주 토요일,
자유의 꽃 모임. 이번엔 명동에서. 거리의 활기, 화장품 가게와 스트리트 푸드. 그들은 칼국수 집에 앉아 웃었다. 수진이 말했다. 나, 새 남자 만났어. 이번엔 진짜 혜리는 디자인 공모전 수상. 민준 없어도 돼. 미경은 아이들이 선생님 행복해 보인다래. 지은이는 부산 여행. 최고였어. 혼자서도 강해. 아름과 아리는 손을 살짝 스쳤다. 테이블 아래에서. 그 작은 접촉이 그들의 비밀이었다. 언니들, 우리. 특별한 사이예요. 지은이가 눈치챘다. 아름 언니랑 아린 언니? 와, 로맨틱. 다른 여자들도 환호했다. 축하해. 민준의 복수로 시작된 최고의 엔딩. 그 모임에서 아름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한국의 전통은 집단을 중시했다. 가족, 친구. 이 5명이 아름의 새 가족이었다. 그러나 고조는 왔다. 아린의 가족 방문. 제주에서 올라온 어머니. 아린아, 서울 생활 어때? 남자친구는 아린은 아직 없어요 라고 했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어머니의 말, 제주처럼 안정된 삶을 살아. 결혼해서 아린은 울었다. 아름에게 전화, 엄마가. 이해 못해. 아름은 달려갔다. 아린의 원룸, 작은 공간에 제주 흙 냄새가 났다. 아린, 우리 천천히 설명해. 사랑은 설명할 필요 없어. 하지만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직접. 아름의 출판사 앞에서. 아름아, 나 후회해. 다시 시작하자. 그의 눈은 간절했다. 아름은 차가웠다. 늦었어. 난 이제 행복해. 민준의 분노, 그새 여자랑. 웃기지 마. 너는 정상적으로 사랑해야 해. 그 말에 아름의 가슴이 찢어졌다. 정상. 한국 사회의 잣대. 민준은 웃었다. 너희들 소문날 거야. 가족 알면. 아름은 달려나갔다. 아린에게로. 공원에서 그들은 울었다. 민준의 말, 무서워. 아린의 고백. 아름은 안아주었다. 우린 강해. 민준처럼 약하지 않아. 그날 밤 그들은 첫 키스를 했다. 부드럽고 떨리는 한강의 달빛 아래. 로맨틱하게, 감정적으로. 하지만 다음 날 소문이 퍼졌다. 민준이 친구들에게 말했다. 아름이 이상해. 충돌의 절정. 아름의 어머니가 알았다. 아름아, 무슨 소리야? 여자랑 어머니의 울음. 찻집에서 녹차가 식었다. 우리 집안 망신이야. 한국에서 그런 건 안 돼. 아름은 덤마, 이게 내 사랑이야. 민준처럼 속이지 않아. 어머니의 침묵. 아린의 어머니도 알았다. 제주에서 전화. 아린아, 실망이야. 돌아와. 5 여자들이 모였다. 사우나에서 다시. 민준의 반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수진의 말로. 하지만 그들은 결의했다. 우리 함께 싸워. 지은이가 나, 언니들 편이야. 민준. 잊었어. 혜리와 미경도. 그 모임은 그들의 힘이었다. 문화적으로 한국의 정서적 유대이 그들을 묶었다. 아름과 아리는 도망치듯 제주로 갔다. 비행기에서 손을 잡았다. 제주의 바다, 검은 모래. 여기서 시작해. 아린의 말. 아름은 영원히 하지만 현실은 기다렸다. 가족의 반대, 사회의 시선. 제주에서의 나날은 꿈 같았다. 푸른 바다, 바람 소리. 아름과 아리는 작은 펜션에 머물렀다. 아침에 일어나 현무암 길을 걸었다. 아린, 나랑 같이 살아줄래? 서울로 돌아가서 아린의 미소. 그래. 하지만 제주의 바람도 데려가. 하지만 가족의 그림자는 길었다. 아름의 어머니가 제주로 왔다. 아름아, 돌아가. 이건 실수야. 어머니의 눈물. 아름은 덤마,
사랑은 실수가 아니에요. 민준처럼 속이는 게 실수지. 어머니의 고백. 나도 젊었을 때 사랑했어. 하지만 사회가 막았어. 그 말에 아름은 안아주었다. 엄마, 이제 달라. 우리처럼. 아린의 어머니도 왔다. 제주 흘길에서. 아린아, 내 행복이 제일이야. 예상치 못한 말. 아린의 어머니는 제주의 전통을 알았다. 여기 여성들이 홀로 사는 게 많아. 바람처럼 자유롭게. 그날 어머니들은 함께 식사했다. 제주 흑돼지 구이, 소주 한 잔.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었다.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새 삶을 시작했다. 아름은 출판사에서 LGBT 소설을 기획했다. 한국의 숨겨진 사랑들. 아린은 새 직장, 디자인 스튜디오, 5 여자들은 자유의 꽃 클럽을 만들었다. 모임, 상담, 이야기 나누기. 지은이는 결혼 대신 여행 블로거가 되었다. 수지는 시집을 냈다. 혜리와 미경은 함께 카페를 열었다. 민준. 그는 사라졌다. 소문에 따르면 홀로 여행 중. 하지만 아름은 용서했다. 그의 반역이 우리를 만들었어. 아린과의 사랑은 깊어졌다. 매일 작은 로맨스. 한강 산책, 카페 데이트, 한옥 마을 방문. 한국 문화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꽃 피었다. 보수적인 사회지만 변화는 왔다. K-드라마처럼 감정적으로. 한 해 후 그들은 작은 의식을 가졌다. 친구들, 5 여자들, 가족. 재단에 꽃을 놓고 손을 잡았다. 영원히. 아름의 말, 아린의 눈물. 사랑해.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시선은 여전했다. 하지만 그들은 강했다. 민준의 결혼식에서 시작된 이야기, 이제 인간적인 결말. 사랑은 배신을 넘어 자유로 이어졌다. 서울의 봄, 벚꽃 아래 그들은 걸었다. 바람처럼 영원히.